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AI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지막 영상으로 종합소득세 탭과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그리고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득세액의 계산은 앞에서 작성했던 내역들이 집계되는 부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2페이지에 작성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서 농특세 과세표준 금액을 불러와 재계산할 수 있고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그리고 추가납부세액 계산서의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을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불러왔는데요. 지금처럼 새로 불러오기 하면 공제금액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 반영되지만 해당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특정 세액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인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코드는 참고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인 감면 코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사업소득명세서에 입력되어 있는 소득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다르게 작성될 경우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상단 중소취업 감면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하면 총급여액과 감면율에 따른 감면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감면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감면율이 다르다면 감면 대상 총 급여의 금액을 직접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율이 90%이기에 150만 원 한도로 감면세액이 반영되었으며 적용하면 세액 감면에 347번 코드로 감면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세액 감면 명세서 내역은 1번 소득세액의 계산 항목에 세액 감면 란에 집계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3번 세액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세액공제명세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명세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각 서식에서 작성된 세액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불러올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값인 코드는 사업자 번호와 같이 반영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2편에서 안내해드렸던 금융소득세액 탭에서 계산된 배당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면서 신고 유형이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 신청서에 작성된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지금 이 회사는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이니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신고서의 5번 세액감면 기타 탭에서 세액공제의 외국납부세액 항목을 작성하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상단 근로세액공제 버튼을 눌러 불러오기 한 다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에서 받은 세액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띄워드린 산식에 의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세액 감면명세서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반영했다면 불러오기 시 4번과 8번의 중소기업 취업 감면 데이터가 반영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금처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라면 먼저 세액 감면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이 어려우므로 관련 세법을 확인하여 계산한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등 탭,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법 개정으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금액은 추가 납입액의 10%이며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만 원 이하 15%, 4천만 원 초과분은 12%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하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작성합니다. 다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 메뉴를 먼저 작성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 후 불러오기 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세액공제이므로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란에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로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 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2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 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지금 띄워드린 자료화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에서 알려드린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자라면 프로그램 상단 속법 59조의 4제 구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성실사업자 적용 유무를 선택하여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상단 표준세액공제 선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특별소득 세액공제액의 결정세액이 표준세액공제액의 결정세액보다 작아 특별소득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제목 법조문에서 코드 도움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새로 불러오기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 작성한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의가 많은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번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신고서에 월세액 공제를 작성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러오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의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번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코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고 유형이 성실 확인이고 의료비, 교육비 명세 보관용 서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267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불러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 한도액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특별세액 공제액 등이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액 등은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고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먼저 근로세액 공제 계산에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검증해 보면 오류가 없는 상태인데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을 7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검증 오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더 커서 오류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면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산출세액 금액만큼만 공제 가능하기에 차액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차감하여 입력하고 다시 세액공제 한도액 검증을 했을 때 금액 오류 없음 메시지가 나와야 올바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 과정을 놓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새로 불러오기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세액공제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세액공제 합계가 소득세액의 계산 세액공제란에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눠져 있는데요. 분리과세라는 분리과세 탭을 작성했을 때 8번 결정세액이 반영됩니다. 4번 기납부세액 명세 원천징수세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소득금액 탭, 금융소득 탭, 결손 원천징수 탭에서 입력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납부할 총세액을 분납할 경우 분납할 세액란의 금액을 반영하면 되는데요. 이때 납부할 총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하단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은 환급일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를 인쇄하거나 공단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인사급여의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총액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단 신고를 위해서 건강보험 탭 옆에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 공단 신고,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공단 신고 버튼을 눌러 관련 메뉴로 이동하여 공단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 동일하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을 입력하고 개인사업자용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 보기 옵션을 체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불러오기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 등록의 대표자 정보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총액이 불러와집니다. 불러오지 않는 항목들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고 공단 마감한 다음 공단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보수총액 통보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도 인쇄할 수 있는데요. 인쇄 형태를 소득총액 신고서 또는 보수총액 통보서로 선택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등 탭,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단 외국 단위를 눌러 외국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합니다. 그럼 단일세율 탭이 추가되며 1번 근로소득 명세서에 소득구분 코드와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단일세율 19%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로 적용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탭,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계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를 알아볼 텐데요. 주식매수 선택권은 임직원에게 보너스 및 수당 대신 회사에 지분을 주는 제도이며 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단 추가 입력 버튼을 선택한 다음 아래 주식매수 선택권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식매수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이때 주식 매수 버튼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먼저 1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2번 납부특례세액의 계산에 금액이 반영되고 납부특례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3번 분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에서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 납부액란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과세기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적용 대상입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받기 전 산출세액의 35%,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초과할 경우 45%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104번 차가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이 불러오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역산하여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7번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사업소득금액 나누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은 결손공제 후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 사업소득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소득 공제를 받아 부동산 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고자 한다면 소득금액 탭에서 부동산 소득을 선택한 후 키보드의 컨트롤과 숫자 2를 눌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여로 변경 후 저장한 다음 다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새로 불러오기 하면 부동산 소득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하단 부동산 소득 금액이 표시됩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119번 세액공제와 120번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 금액과 감면세액 금액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감면 후 금액의 121번 차감세액은 2,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최저한세는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8번 최저한세만큼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한세가 감면 후 차감세액보다 클 경우 조정감이 발생하는데요. 조정감 금액은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순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이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감면을 배제할지는 직접 선택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나 감면세액은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적용받지 못할 경우 그대로 소멸되지만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감면세액은 올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세액공제에 조정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관련 서식에서도 조정해줘야 합니다. 먼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으로 들어가서 21번 공제되지 않은 세액란에 조정감으로 반영된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22번 공제세액이 줄어들면서 24번 2월액이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수정되었으니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 신청서도 새로 불러오기 하여 공제세액을 반영합니다.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 대상이므로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도 작성해줘야 합니다. 3번 세액공제 감면 종류에서 코드 도움하여 20제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한 다음 감면금액란에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여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 작성된 내용이 농어촌 특별세로 반영되고 과세표준의 2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입력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조정된 금액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신고서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저장을 누르고 마감 버튼을 눌러 각 회사 코드별 첨부 서식들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아래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감하면 마감으로 표기되고 마감 버튼이 마감 해제로 변경됩니다. 신고서를 마감한 다음 전자신고 출력 백업 탭에 있는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하면 되는데요.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하기 전에 제출자 등록에서 제출자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신고 사용자 아이디란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동일하게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작을 할 때 합산되는 회사 코드도 함께 체크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변환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 경로를 선택하여 제작한 다음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납부서를 출력해야겠죠? 납부서는 확정신고 납부서 메뉴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저장된 납부금액을 불러오며 금액을 확인한 후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분납금액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으니 직접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수정 후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세 탭과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그리고 전자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